전략을 파헤치며 움직임을 분석하여 리카온 무리가 사용하는 사냥 기술을 밝힙니다. 이곳은 남아프리카 움폴로지 동물보호구역입니다. 포식자 무리가 사냥을 준비합니다. 아프리카 들개 또는 리카온이라고 하는 이 녀석들은 늑대의 먼 친척으로 객과 동물입니다. 이제 이곳 움폴로지에서 한 리카온 무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바로 시안 무리입니다. 몇 달 전 수컷 라이트 페이지와 암컨 록시는 가정을 꾸렸습니다. 각자 작은 무리를 이끌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 둘이 합쳐 10마리로 구성된 무리의 우두머리가 됐습니다. 이미 강한 공동체 의식이 형성됐지만 무리의 생존 여부는 사냥 실력에 달려 있습니다. 리카온은 아프리카 평원에서 사냥할 수 있도록 진화됐습니다. 사냥하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죠. 뛰어난 시력과 날렵한 체구, 30kg의 작은 체구와는 달리 지구상에서 치악력이 가장 강한 육식동물입니다. 객과동물 중 가장 단단한 아래턱과 살점을 떼어낼 정도의 날카로운 어금니를 가졌죠. 적게는 5마리, 많게는 20마리가 모이면 지구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냥꾼들의 집단이 됩니다. 집단 사냥을 하면 큰 먹이도 잡을 수 있고 사냥 성공률도 높아집니다. 리카온만큼 사냥 성공도가 높은 포식자는 거의 없습니다. 새로이 형성된 시안 무리는 자신들만의 힘을 키워갑니다. 사냥터인 언덕과 울창한 숲을 속속들이 알아야 합니다. 훌루훌루이 움폴로지 동물보호구역에 있는 움폴로지 구역은 600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시안 무리의 사냥터이자 코끼리, 콧불소, 홍멧돼지, 그리고 누의 터전이죠. 리카온에게 제일 중요한 임팔라 영양도 넘쳐납니다. 리카온의 주된 사냥감이죠. 하지만 풍부한 먹잇감 때문에 다른 사냥꾼들도 모여듭니다. 하이에나와 사자입니다. 몸집이 큰 포식자들은 리카온의 사냥감을 빼앗습니다. 먹이를 뺏을 뿐만 아니라 리카온을 잡아먹기도 하죠. 새끼 리카온의 3분의 1과 성체 6마리 중 1마리가 사자에게 목숨을 잃습니다. 시안 무리는
사자와 하이에나를 조심하며 사냥을 해야 합니다. 달아나는 먹이를 잡고 먹이 경쟁에서 이기려면 창의성을 갖춰야죠. 리카온이 펼치는 세 가지 공격 전략은 탐색, 유인, 그리고 공격입니다. 각각의 먹이와 사냥터의 특성에 맞게 사용됩니다. 지금은 상황이 더 위험해졌습니다. 라이트 페이지와 록시 사이에 9마리의 새끼가 태어났습니다. 생후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날고기를 찾습니다. 멸종위기의 리카온에겐 반가운 새 식구입니다. 현재 아프리카에 생존한 리카온은 불과 5,000마리밖에 되지 않죠. 라이트 페이지에게 위치 추적기가 달려있어 산림 경비대는 시안 무리의 위치와 그들의 생활 방식, 그리고 사냥법을 알 수 있습니다. 동이 트자마자 무리는 사냥 채비를 합니다. 하지만 새끼들이 상황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리카온은 보통 떠돌이 생활을 하지만 어린 새끼를 돌보기 위해 밤마다 굴에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새끼들만 남겨두지 않습니다. 어미인 록시는 사냥을 나가야 하기 때문에 어린 암컷 하나가 새끼를 곁에 남습니다. 그래서 9마리만 사냥에 나섭니다. 무리는 공원길을 따라 좀 더 쉽게 이동하며 덤불 속에 먹잇감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얼마 가지 않아 먹잇감을 발견합니다. 임팔라입니다. 임팔라는 아직 리카온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무리가 조용히 접근합니다. 기습해서 사냥하는 사자와는 달리 리카온은 추격해서 사냥합니다. 리카온들은 탐색전을 위한 진영을 짭니다. 라이트 페이지가 선두에 서고 록시는 길 쪽에 자리 잡습니다. 다른 리카온들은 줄지어 포진합니다. 최종 목표는 임팔라를 가운데로 몰아 포위한 다음 잡는 겁니다. 리카온들은 서로의 몸짓 신호를 이해합니다. 라이트 페이지가 공격 자세를 취하자 다들 사냥이 시작된 거랍니다. 라이트 페이지가 선두에서 공격을 개시합니다. 임팔라 무리가 흩어지며 3m 높이까지 뛰어오릅니다. 다른 리카온들이 뒤쫓지만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라이트 페이지는 추격 중지 신호를 보내며 멈춥니다. 임팔라들이 무사히 공격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긴 이릅니다. 리카온들이 다시 모여 진영을 새로 짭니다. 그리고 다시 공격합니다.
라이트 페이지가 이번엔 곧장 어린 임팔라를 뒤쫓습니다. 다른 리카온들과 함께 길 쪽으로 몹니다. 이러한 소동에 쉬고 있던 사자들까지 일어났습니다. 이제 임팔라는 두 포식자와 싸워야 합니다. 길 쪽에 있던 록시가 임팔라의 도주로를 막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멈춥니다. 무리는 또다시 추격을 포기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전형을 다시 정비하지 않습니다. 그냥 길을 따라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번 사냥은 완전히 실패입니다. 포식자와 피식자의 싸움에서 이번엔 피식자가 승리했습니다. 리카온이 왜 졌을까요? 임팔라가 왜 이겼는지 묻는 편이 더 좋겠군요. 무리는 공원길을 따라 은신처로 돌아갑니다. 나무랄 데 없어 보이는 추격 사냥을 펼쳤으나 실패했습니다. 되돌려보면 실패의 원인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임팔라의 방어 전술 때문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리카온들은 왜 기습 공격을 안 했을까요? 임팔라는 리카온처럼 무리 생활을 합니다. 크고 긴 눈을 가진 임팔라는 시야가 넓어 항상 사방을 경계합니다. 임팔라 주변에는 도주범이라 불리는 시야 경계선이 있는데 포식자가 이 경계선에 들어오면 곧바로 경계태세에 들어갑니다. 대부분의 포식자라면 몰래 도주범이 들어가 기습 공격을 하겠지만 리카온은 다릅니다.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래봤자 임팔라가 도망치면 쫓아야 하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기습 공격은 실패 요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재빠른 임팔라를 쫓다 저하된 체력 때문일까요? 공격을 받은 임팔라는 흩어져 포식자에게 혼선을 줍니다. 건강한 성체 임팔라는 리카온보다 빨리 달립니다. 임팔라는 빗장뼈가 없어 어깨 회전을 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다리를 길게 뻗을수록 더 멀리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에 9m를 나갈 수 있죠. 임팔라는 또 다른 전술을 펼칩니다. 이렇게 아치 모양으로 높게 뛰면 빨리 도망치긴 어렵지만 리카온에게 확실히 알려주는 겁니다. 자신들은 너무 빨라 잡을 수 없다고 말이죠. 이 전술은 강한 임팔라에게는 약이 되지만 약한 임팔라에겐 독이 됩니다. 라이트 페이지가 어린 임팔라를 목표로 했던 건 속도가 느려서 사냥이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전술은 오히려 리카온의 표적 선택을 도와줍니다. 첫 번째 탐색전에서는 목표물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에서는 사냥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임팔라를 후방에서 포위하고 점차 양옆에서 좁힙니다. 성공할 찰나였죠. 그런데 왜 실패했을까요? 바로 사자 때문이었습니다. 임팔라를 추격하다가 사자 영역에 들어갔던 것이죠. 사자가 나타나자 졸지에 먹잇감이 되어버린 리카오는 추격을 그만둡니다. 사자는 혼자가 아닙니다. 다행히 녀석은 덜 깨나 영양을 사냥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리카오는 사냥을 포기합니다. 임팔라는 이제 안전합니다. 하지만 리카오 무리는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거처에는 끼니를 챙겨줘야 할 녀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새끼들이죠. 새끼들은 영양이 부족하면 탈수와 발육 부진이 됩니다. 하지만 먹이는 없습니다. 록시와 라이트 페이지의 새끼들이지만 무리 전체가 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집니다. 새끼들을 먹이고 목숨을 바쳐 보호할 겁니다. 그렇게 해도 새끼의 절반은 굶어 죽을지 모릅니다. 배고픔도 문제지만 더 위험한 요소가 있습니다. 사자는 아닙니다. 그보다 더 치명적인 존재인 하이에나입니다. 하이에나가 노리는 건 성체 리카온이 아닙니다. 힘없는 새끼들을 낚아챌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격동심 강한 리카온들은 곧바로 방어 태세를 갖춥니다. (5대 1로) 싸워봤자 승산이 없다는 걸 하이에나는 잘 압니다. 새끼들이 여전히 배고파하기 때문에 시안무리는 조만간 사냥을 해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시안무리는 불안해집니다. 끼니를 걸은 적이 없었는데 어제 사냥에 실패한 후 모두 굶주렸기 때문입니다. 임팔라를 다시 찾아보지만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없습니다. 더 잡기 쉬운 먹이를 물색하고 필요하다면 전술도 바꿔야 합니다. 나무들이 무성한 근처의 계곡으로 가자 사냥하기 쉽지 않은 먹잇감을 발견합니다. 검은 코뿔소는 굉장히 사납고
2cm 두께의 피부로 덮인 몸은 마치 갑옷을 입은 것 같으며 거의 항상 무리를 지어 생활합니다. 기생충 또는 사자 때문에 상처를 입은 듯한 이 녀석이 약한 상태라는 걸 리카온들은 알아챌 겁니다. 코뿔소의 불안한 모습은 리카온의 사냥 본능을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코뿔소를 뒤쫓는다고 해도 사냥에 성공하기는 힘들 겁니다. 결국 코뿔소를 포기합니다. 라이트 페이지와 무리는 숲속 깊숙이 들어갑니다. 사냥터와 사냥감이 바뀌면 전략도 새로워져야 합니다. 중간 서열인 리카온 한 마리가 혼자 언덕으로 향합니다. 사냥을 위해 수색꾼이 되어 숨어있는 먹이를 찾아 나섭니다. 계곡으로 불어오는 미풍에서 냄새가 감지됩니다. 찾고 있는 먹이가 가까이 있습니다. 니알라 영양이 나무 사이에 숨어 있군요. 니알라는 임팔라와 비슷하지만 습성에 차이가 있습니다. 작은 무리를 지어다니지만 수컷은 종종 혼자 다닙니다. 그래서 임팔라처럼 대규모 감시 시스템이 없죠. 수색꾼의 역할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몰입꾼이 돼서 니알라를 밖으로 몰 겁니다. 나머지 리카온들은 언덕 밑에서 기다립니다. 한 녀석이 발견한 니알라를 언덕 아래로 몰아주면 밑에서 기다리던 녀석들이 포위해야 합니다. 니알라를 찾고 있는데 뭔가가 움직입니다. 나무 위에서 소리내고 있는 버빗 원숭이입니다. 먹잇감이 아닙니다. 목표물을 찾았습니다. 수컷 니알라입니다. 하지만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는지 도망갑니다. 언덕 아래로 유인하기도 전에 숲속으로 도망칩니다. 언덕 밑에서 대기 중인 무리 쪽으로 가지 않고 언덕을 가로질러 무리에게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니알라를 놓친 듯 했지만 리카온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무리는 본능적으로 니알라의 도주로를 막습니다. 확실히 포위한 다음 먹이를 잡습니다. 성공입니다.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본능에 따른 완벽한 대처 방식과 기술,
그리고 전술을 펼쳤습니다. 리카온들은 가까스로 잡은 먹이를 개눈 감추듯 먹어치웁니다. 니알라를 놓칠 뻔한 이유는 뭐였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니알라를 손에 넣는 데 성공했을까요? 상황은 처음엔 니알라 편이었습니다. 시각이 뛰어난 리카오는 탁 트인 곳에서 움직이는 먹이는 잘 찾습니다. 하지만 생명이어서 가만히 숨어있는 먹이는 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색꾼 리카온이 니알라를 못 찾은 거죠. 그런데 니알라는 이미 리카온을 눈치챘습니다. 알려줄 무리도 곁에 없었는데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친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버빗 원숭이 역시 무리 생활을 합니다. 나무 위에 있던 원숭이가 리카온이 나타나자 무리에게 경고합니다. 그 원숭이의 경고음을 듣고 니알라가 도망친 겁니다. 운이 좋았죠. 하지만 리카온에겐 비밀병기가 있습니다. 시각도 좋지만 뛰어난 귀를 갖고 있죠. 깔때기 모양의 귀는 멀리서 나는 소리를 잡아내는데 사람의 가청 주파수보다 2배가 높습니다. 여러 개의 다른 근육들이 귀를 레이더처럼 움직여 먹이의 움직임을 포착합니다. 다른 방향으로 가는 니알라 소리를 듣자 무리는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두 마리는 소리가 나는 왼쪽으로 가고 나머지는 몸짓으로 뜻을 전달하고 따릅니다. 진영은 그대로 유지하되 왼쪽으로 도망치는 니알라를 막아 포위에서 잡는 것입니다. 함께한 사냥 경험이 판도를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보상을 얻습니다. 리카오는 사자보다 빨리 먹이를 먹어치웁니다. 녀석들은 다른 포식자 무리와는 달리 먹이를 두고 다투지 않습니다. 식사는 빠르고 질서 있게 그리고 조용히 이루어집니다. 한결같을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이에나가 무리를 끌고 다시 왔습니다. 리카온의 먹이를 빼앗으려고 계속 따라온 것이죠. 리카온 무리는 용감하게 먹이를 지키려 합니다. 하지만 하이에나를 상대하기엔 수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하이에나는 영리하고 끈질깁니다. 다행히 식사를 거의 끝낸 리카온들은 싸울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남은 먹이를 놔두고 은신처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짧은 싸움에서 희생이 따랐습니다. 무리 중 한 마리가 다친 것입니다.
만약 혼자였다면 살아남기 어렵겠지만 무리와 함께하면 다 나을 때까지 먹이를 제공하고 돌봐줄 것입니다. 결속력이 그만큼 강합니다. 거처로 돌아온 무리를 새끼들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새끼들이 독특한 울음소리를 내며 성체들의 입을 헐습니다. 즉각 반응이 나타납니다. 성체들은 반쯤 소화된 고기를 토해내 새끼들에게 먹입니다. 배를 채운 무리는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며 오후를 보냅니다. 시한 무리는 거처에서 이미 식사를 끝냈지만 임팔라들이 근처에 모이자 다시 사냥에 나섭니다. 다친 암컷은 합류하지 않고 보모 암컷과 남습니다. 사냥꾼 수는 하나 더 줄었는데 먹이를 기다리는 입은 늘었습니다. 오늘 사냥은 꼭 성공해야 합니다. 이번 사냥터는 앞선 사냥 때와는 다릅니다. 숲이 울창하지 않아 시야가 트여있죠. 임팔라가 쉽게 눈치채고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격 전술이 필요합니다. 리카온의 대표적인 전술 중 하나입니다. 임팔라들은 다른 데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짝짓기 시기입니다.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 수컷들이 싸움을 하는데 뿔싸움을 통해 승자가 정해집니다. 날카로운 뿔과 머리와 목을 보호해주는 굉장히 두꺼운 피부가 있죠. 승자는 암컷들에게 접근하는 다른 수컷들을 막아내야 합니다. 수컷들 싸움에 임팔라 무리의 결속력과 경계가 약해지자 리카온은 이러한 상황을 잘 이용합니다. 라이트 페이지는 무리를 일렬 종대로 이끌며 임팔라 무리로 향합니다. 이번엔 짧은 탐색전이 아니라 인내심이 많이 필요한 공격전입니다. 임팔라들이 강바닥 근처에 모여 있습니다. 탁 트인 공간에 흩어져 있어서 리카온 무리는 공격 대열을 넓힙니다. 임팔라 무리를 놀라게 도망치게 한 다음 한 마리를 선택해 고립시키고 포위해서 잡을 겁니다. 성공하려면 인내심과 협동심,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이 필요합니다.
리카온 무리가 힘을 아끼며 임팔라 무리에 다가갑니다. 아주 가까운 곳까지 다가갔어. 공격을 시작합니다. 리카온들은 처음에는 사냥 생각이 없는 것처럼 달리기만 합니다. 임팔라들의 힘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덩치 큰 수컷 임팔라를 잠시 추격하다가 재빠르고 몸집이 작은 암컷을 쫓습니다. 임팔라들은 매번 추격자들을 따돌립니다. 리카온 한 마리가 수컷 임팔라를 목표로 정합니다. 록시와 라이트 페이지도 같은 임팔라를 목표로 합니다. 그들은 시속 40km로 전력 질주하며 목표물을 향해 돌진합니다. 목표물은 강하지만 그리 빠른 것 같지 않습니다. 강가에 있는 나무들을 향해 도망칩니다. 숨기에는 안성맞춤이죠. 그런데 무슨 이유에선지 다시 되돌아나와 리카온들 쪽으로 옵니다. 치명적인 실수죠. 결국 먹이가 됩니다. 시안 무리는 완벽한 사냥법을 보여주었습니다. 단순한 추격과 공격처럼 보이겠지만 그 이상입니다. 자신들보다 크고 더 강하고 더 빠른 먹이를 잡았습니다. 미리 세워둔 공격 계획과 기술을 처음부터 사용했죠. 리카온들이 접근했을 때 임팔라들은 힘겨루기 중이었습니다. 수컷들이 싸우자 무리는 여러 개로 나뉩니다. 이게 리카온들에게 도움이 됐을까요? 리카온들이 한 임팔라 무리에게 다가가자 도망칩니다. 그리고 다른 무리도 연쇄적으로 반응합니다. 무리는 여러 개로 나뉘었어도 여전히 한 무리처럼 반응합니다. 어떠한 불협화음도 위험 앞에서는 사라집니다. 임팔라들의 불화와 경계심 부족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안 무리는 장거리 추격을 감행합니다. 그게 바로 녀석들의 주특기입니다. 사냥이 길어질수록 리카온들의 체력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속도가 느린 수컷 임팔라를 목표로 정하고 속도를 냅니다. 리카온의 몸에는 산소가 포함된 적혈구가 비축되어 있는데 뛰게 되면 이 적혈구들이 혈류 속으로 방출됩니다. 그러면 산소량이 늘어 근육 피로를 막습니다. 그래서 리카온들은 사냥감이 지칠 때까지 계속 뛸 수 있습니다. 일단 목표물을 따라잡으면 경험과 본능에 따라 움직입니다. 임팔라에게 때로 몰려들면 오히려 쉽게 도망갑니다. 하지만 넓게 퍼져서 포위 공격을 하면 임팔라가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리카온에게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리카온들은 협력해서 임팔라를 고립시킵니다.
계획대로 임팔라 한 마리를 무리에서 떼어냅니다. 임팔라는 강가에 있는 나무들로 피합니다. 하지만 낯선 곳인데다가 혼자입니다. 임팔라는 본능적으로 되돌아 나와 무리가 있는 쪽으로 갑니다. 리카온들은 예상한 듯 목표물인 임팔라와 무리 사이를 가로막고 본능적으로 무리에게 갈 때까지 녀석을 강 쪽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면 녀석이 리카온 쪽으로 오게 되죠. 하지만 의문점이 생깁니다. 수컷 임팔라라면 도망칠 만큼 강하고 빨랐을 겁니다. 그런데 왜 약해 보이고 느려 보였을까요? 알고 보니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표물이었던 수컷 임팔라는 처음으로 짝짓기 시기를 맞아 지난 2주 동안 암컷을 두고 수컷들과 싸우는 데 힘을 썼습니다. 지친 상태였죠. 그래서 5km를 달릴 힘이 바닥나고 없었습니다. 짝짓기 경합에서 승리한 대가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시안 무리는 강둑에서 잡은 먹이를 즐깁니다. 항상 그렇듯이 빠르고 질서정연합니다. 그리고 공짜 먹이를 즐기러 온 이들도 있습니다. 리카온들은 사냥을 통해 더 가까워지고 협력심과 협동심을 기르게 됩니다. 라이트 페이지가 마지막으로 떠납니다. 독수리들이 뒤처리를 맡습니다. 배를 채우고 돌아온 용맹스러운 사냥꾼들은 거처에 남아있던 암컷들과 새끼들에게 음식을 나눠줍니다. 먹이를 먹은 새끼들은 살아남아 성장할 것이고 2달 후면 사냥에 참가할 겁니다. 그리고 기술과 전술을 연마한 새끼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성공적인 포식자가 될 것입니다. 살아남은 새끼들은 움폴로지에서 시안 무리의 기반을 다질 겁니다. 광활한 대지와 사냥의 기회는 시안 무리가 이곳 아프리카에서 영역을 구축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녀석들은 훌륭한 사냥 전술과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